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이 있었죠. 이 순환적 변동은 뭐라고 했었죠? 주기적 변동이라고도 했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추세적 변동은 장기적 변동의 또 다른 표현이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상승 추세,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MM으로 추장이었어요. 추장.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이 개발, 재개발이 됨에 따라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경기가 변동되는 것. 얘를 추세적 변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변동은 계절에 한 번씩 반복되는 변동이었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예전에 건축을 많이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가 하수초는 방학 때가 되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게 계절적 변동이었어요. 그 다음 무작위적 변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이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복권 몇 번이 당첨될지 예측할 수 없죠. 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자기적으로 뽑으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추세, 계절, 무자기적 변동이 비주기적 변동이었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저점 때리고 회복됐다가 호황, 상향 시장이 되는 거고, 정점을 때리고 후퇴됐다가 하향 시장, 불황으로 빠졌었죠. 다시 저점 때리고 돌아갔어요. 저점부터 저점까지를 일주기, 정점부터 저점까지를 진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동산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기와 진폭이 좀 더 길고 크다가 기억나시면 돼요.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 명확하고 규칙적이라면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명확히 보이는 저점에 사서 명확히 보이는 정점에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불규칙, 불명확이었죠.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이때 호황 시장을 뭐라고 했죠? 호황을 상향시장, 불황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향시장이었죠. 그리고 5번,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을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대요. 건축 허가 면적이 많아요. 그럼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는 사실상 건축 경기였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럼 건축 허가 면적이 작아지면 그때는 앞으로 얼마 못 짓는 거잖아요. 안 짓는 거니까 경기가 나빠지겠죠. 근데 많이 지었어요.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그때는 경기가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 측정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였죠? 건축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면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변동하죠. 가격 변동.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중요 측정 지표였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건축량. 그래서 건축량은 세 가지로 쪼갰었습니다. 선행, 동행, 후행 지표. 그래서 허가 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한다. 순서대로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이렇게 오세요.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별 부동산의 종류별로 다 달랐어요.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따라 각각 건축 경기는 달라질 수 있었죠.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과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둘이 건축 착공되는 그 순간 지금 경기가 좋은 거죠. 건축 경기는. 그리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많은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대표적인 동행지표였다는 게 기억나셔야 되겠네요.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틀렸죠? 불규칙적이에요. 그 다음 불명확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입니다. 똑같은 정답이 나오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 다음 4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기존 가격이 제일 낮겠죠. 그래서 얘는 하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회복과 상향 시장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가격 상승.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 누가 힘이 세요? 파는 사람, 공급자,
매도인이 힘이 세겠죠. 매도자가.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에서 더 올라갈 거니까 기존의 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하한가. 그럼 이번엔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시장이에요. 그럼 파는 사람끼리 경쟁하면 누가 힘이 세져요? 매수자가 힘이 세지겠죠.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의 가격이 제일 높겠죠. 상한가로 작용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지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5번.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 경기 하강면이 장기화되면 여기저기 빌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공실이 발생하겠죠. 공실은 빌공짜의 방실자. 그래서 비는 거예요. 공실률이 증가되는 경향이 옵니다. 그 다음 1번. 부동산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얘는 주기적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계절적, 장기적 변동. 이번엔 장기적 변동이라고 나왔네요. 장기적 변동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추장, 추세적 변동이었죠. 그 다음 무작위적 변동. 기억하세요. 인디언 추장입니다. 추장,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2번.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진, 홍수 예기치 못해요. 그 다음 정책 변화도 이때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8월 31일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변동되는 건 8월 달이니까 계절적 변동이다 그러시면 안 되고 정책이구나. 정책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하는구나. 기억 꼭 해두세요. 비순환적 경기 변동 맞네요. 3번.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 얘는 계절적 변동 맞죠? 그 다음 4번. 상향시장에서는 직전 거래사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럼 상향시장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기존 가격이 제일 낮다? 낮죠. 그래서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예요. 이게 문제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항상 개론을 공부할 때는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왜 그게 나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상향시장에서는 건축 허가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더 많이 짓겠죠. 건축 허가량이 증가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상향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왜 틀렸다고 그랬죠? 상향시장 후반부로 가면 이제 정점을 때리고 후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되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